안녕하세요.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간만에 유튜브 영상 오랜만에 올리게 됐는데, 이전에는 텍스트만 써서 그걸 브루 프로그램 이용해서 AI 영상으로 변환해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가독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전달력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안의 쟁점을 설명하고, 그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소송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는지, 예, 그런 좀 약간 라이브틱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선택한 사례는 여기 지금 판결문 날짜에도 나와 있듯이 25년 10월 22일 10월쯤에 이제 판결 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 임대차 사건인데 일단 도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쪽 제 의뢰인은 임대인이었고 상대방 임차인은 스님이었는데 이렇게 A동, B동 두 개의 건물을 임차한 사건입니다. 그 A가 이제 요사채라고 해서 B 사채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요. 법당을 1층짜리를 임차를 하고 그 법당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요사채 건물. 그 요사채라는 거는 종교 활동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당 옆에 사찰 옆에 있는 A동 건물 중에 2층과 3층. 여기 1층은 따로 임대인 쪽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었고요. 2층, 3층을 요사채로 쓰기 위해서 임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결문 여기 이쪽에도 나와 있지만 임대차는 20년부터 25년까지 5년짜리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꽤 긴 임대차 계약이었죠. 그래서 이 5년이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어 가니까 임대인이 이제 나가달라 그렇게 요청했고, 피고 이제 스님 쪽에서는 5년을 더 임차하고 싶다, 갱신 청구를 이제 하겠다, 예, 그런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 측에서는 두 개를 다 주장했었습니다. 여기 3쪽에 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상가다, 그래서 갱신 청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판결문에는 없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이기 때문에 또 갱신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두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배척하기 비교적 이제 좀 정확하고 명확한 부분만 판결 이후에 설시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석도 하지 않았고요, 실제 소송할 때.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쟁점 1번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있죠. 어, 이게 주임법상 주택인가? 근데 사찰은 주택이 아님이 확실한데 그럼 요사채가 거기서 이제 숙식도 하고 뭐 책상, 소파도 있고 거주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돼서 주임법상의 주택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그 쟁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아닌 거는 일단 확실하죠. 뭐 이 월세 여기 1번에 보시면은 월세 30만 원이라 나와 있죠. 그 월세에 대해서 뭐 세금 계산서도 끊어준 적도 없고 임차인 쪽에서도 그걸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배척이 됐었고,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판결이 없다 그랬죠. 주택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었는데 최소한 B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택이 아님이 확실하고 그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커다란 종만 있었고 숙식이나 그런 뭐 주거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주택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피고 주장이 좀 확실하진 않았는데 피고 주장은 A와 B가 모두 주택이라는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하는 거는 A와 B를 어차피 자기는 신분이 그 스님이고 그래서 A와 B를 모두 갱신 청구를 해서 갱신이 되면은 다시 5년 동안 하고 싶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주택이 될 것인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하고 사이도 너무 안 좋고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형사 고소가 있었고 또 서로 벌금도 내고 처벌도 받았기 때문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내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해서 갱신 청구의 대상이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보듯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동시에 펼쳤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라면 이것도 같이 주장했어야 되고 피고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이라도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척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같이 했었는데 다행히 하나만 인용해서
나머지 부분은 판결 이유가 없음에도 여기 주문같이 인도하라, 돈을 지급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와 같이 승소 판결이 나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했다면 좀 애매한 사안이었는데 재판부에서도 그런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확실한 부분만 상임법상만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 판결 이외에는 안 나왔었는데 원고 쪽에서는 이 임대차의 목적 자체가 비법당 그 비건물 사찰을 이용하기 위해서 A의 이제 요사채 그 부속된 건물을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B가 상가도 아니고 주택이 아니면 확실하기 때문에 요사채 즉 A동 건물도 갱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주된 목적물이 되는 건물이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A 또한 갱신이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인용을 해서 배척을 하려고 했었다면 상위법 외에도 저희 쪽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서 B가 그 갱신 청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A도 되지 않겠다 이런 판결 이유도 아마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 요거는 자, 스님한테 이 임대차를 해주기 전에 임차를 해주기 전에 그 요 임대인 쪽에서 할머니가 요 바로 옆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손님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 선물을 받은 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었는데 그 종을 요 비법당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찾으러 잠깐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A도 자기가 임차하고 B도 임차했는데 왜 자기 허락도 없이 몰래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종도 자기가 같이 임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몰래 들어왔느냐. 그래서 그 종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돼가지고 왜 그거를 처벌시켰는지 지금도 좀 이해되진 않는데 하여튼 임대인 쪽에서는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스님 임차인이 그 옆에 있는 여기 임대인 집에 그 아무 허락 없이 들어가서 주거 침입으로 임대인 쪽에서도 역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벌받고 이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나 주택이라서 갱신 청구의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가 안 좋은 형사처벌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럼 이제 형사처벌 판결문도 서로 제출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원고 쪽에서는 추가로 입증을 했고 또 하나 그 부분도 있었지만 이건 뭐 임대인 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는 있지만 그 스님 임차인이 좀 행실이 좋지 않아서 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전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도 이전 건물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소송을 하고 쫓겨온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 이웃 주민들의 증인 진술서를 한 10명인가 15명 가량도 제가 의뢰인 분한테 그 부분도 이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인 진술서를 좀 제출해달라, 작성해달라 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뭐 상가만 아니다 해서 갱신 청구가 안 된다. 이 부분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각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뭐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간단하게만 설시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주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이 없습니다. 항소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를 선임해서 그 비용의 문제로 2심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주택 부분도 판단을 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부분도 판단에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됐었습니다. 뭐 어쨌든 1심에서는 저희 쪽 임대인 쪽에서 승소를 해서 여기 나오죠. A동 2층 3층도 인도하고 B동 법당 부분도 인도하라. 그리고 이제 금전 지급 부분도 이제 승소를 했고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도 신청 들어갔었는데 임차인 쪽에서 이제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멈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님 임대차 사찰과 인제 요사채 임대차 사건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인제 쟁점 부분 한번 잘 보시고요. 어 다음에는 또 다른 임대차 사건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업로드해서 영상 찍어서 한번 업로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